안녕하세요. 일상의 가치를 전하는 남자 안상현입니다. 오늘 그 상담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상담자 상담하는 분들만이 그 꼭 상담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문 영역을 가지고 그 상담자로서 역할을 하는 분도 있지만 상담이라는 그 역할 자체만 놓고 보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관심 가져주는 그런 행위만으로도 상담자의 역할을 충분히 대신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좀 그런 그 넓은 범위의 그런 상담자를 포함해서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는 상담자까지 전부 포함해서 한번 그 상담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고민을 나누고 싶을 때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때론 코칭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론 컨설팅을 받기도 하죠. 요즘은 이 세 가지 영역이 두루두루 섞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문제의 초점이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잘 들어줘서 고맙다 하고 이제 그 대화가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떤 돈을 받는 행위, 유료로 진행되는 그런 상담, 코칭, 컨설팅이라면 방문한 그 내담자의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이제 어떤 그 상응하는 그 가치로서 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뭐 상담 경험이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자, 상담자를 선택하려고 할 때 저는 이제 오늘은 제가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그 측면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애니어그램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만나보고 사회생활을 해본 그런 성인이라면 내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그 내가 어떤 상담자를 찾아간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가치관이 아닌가 싶어요. 그 가치관을 어떤 철학이나 가치 뭐 이런 걸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쉽지는 않죠. 일단은 그 드러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그 상담자의 그런 어떤 성향, 성격,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성격과 가치관은 사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상담자, 내담자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빨리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대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치관이 특히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내담자에게 아무래도 의도적으로든 의도적이지 않게 무의식적으로든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상담자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그 전제를 어느 정도는 바닥에 깔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담자가 어떤 스타일인지 성격적으로든 가치관적으로든 어떤 스타일인지 정보를 알 수 있다면 그 상담자를 선택하는데 좋은 영향이 좋은 정보로서 작용할 것 같아요. 자, 애니어그램에서는 머리형, 가슴형, 장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쉽게 생각한다면 머리형이라고 한다면 컨설턴트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을 하더라도 조금은 딱딱합니다. 그리고 약간 논리정연한 이성적인 스타일로 진행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머리형 분들은 아무래도 이 사고 중심을 가장 그 강력하게 에너지 센터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내담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풀어가고 이 진행하는 방식 자체가 이 사고 중심의 그런 스타일이 묻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담자 입장에서 엄청 그 감정적인 그런 가슴형, 감정 중심의 가슴형 내담자가 머리형 중심의 상담자를 만나면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되는 부분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르겠죠.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감정 중심의 사람 입장에서 자기 자신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 이 머리형의 그 상담자가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이 된다면 이 사고 중심이다 보니까 이성적인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슴형의 그 아픔, 상처,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보듬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머리형 상담자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가슴형 내담자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지금 현재 의식 상태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머리형 상담자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덜 도움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슴형 상담자와 가슴형 내담자가 만나면 어떨까요? 일단 대화가 잘 될 겁니다. 서로 그런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그 아픔을 함께하고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단점은 없을까요? 가슴형 상담자의 단점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뭔가 맺고 끊는 것에서 그 조금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나눴는데 돌아서서 그 사무실을 나오면 뭐 허할 수도 있어요. 뭘 한 걸까? 뭐 많이 울기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정작 나의 현실은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현실적인 접근,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슴형 그 상담자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장형 상담자를 만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그 밀어붙이는 힘,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힘, 그리고 적극적인 격려와 그리고 행동하게끔 푸시하는 이런 면들이 장형 상담자를 만났을 때 가슴형 내담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이도저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 때 장형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자신의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정해줄 수 있고 또한 내담자 입장에서 우유부단하게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장형 상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본인 생각에는 이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좀 더 확실한 답변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인류형에서 구유형 입장에서 보면 이제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상담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인류형과 구유형 1, 2, 3, 4, 5, 6, 7, 8, 9유형이 이제 8, 9, 1은 장형, 2, 3, 4는 가슴형, 그리고 5, 6, 7은 머리형인데요. 이 각 유형별로 어떤 유형의 내담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내담자 입장에서 그 상담자의 성격 유형과 가치관을 파악을 해서 자기에게 더 맞는 상담자를 찾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격 유형이나 가치관이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담자 입장에서 상담자를 만났을 때 영향을 주죠. 정말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도움될 수도 있고 차갑지만 냉정한 그 말 한마디가 나의 생각을 더 정리시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강력한 그런 그 푸시가 나를 행동하게끔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성격 유형은 내담자가 그 상담자와 어떤 식으로 성격 어떤 궁합 이런 것들이 잘 맞느냐는 중요할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 보면요. 자, 처음부터 이 본능을 서로 알 수는 없는데요. 자기 보존 본능, 사회적 본능, 성적 본능이 있죠. 상담자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보존 본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사회적 본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성적 본능이 강한 사람이 있죠. 이 상담자의 본능과 내담자의 본능이 서로 부딪힐 때 굉장히 불편한 그런 관계를 만듭니다. 이 본능은 1번부터 9번까지의 성격 유형이 서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로도 부딪힘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 본능에서부터 오히려 부딪힘이 더 잘 나타나요. 자기 보존끼리 만났느냐, 사회적끼리 만났느냐, 성적끼리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 유형에서의 어떤 그 궁합보다 이 본능에서의 궁합이 더 먼저 드러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더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이해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가령 그 사회적 본능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자기 보존 본능이 있다 그러면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기 보존은 아무래도 자기 자신에 관련된 것, 의식주, 어떤 미래 안전, 노후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가령 사회적 본능의 상담자 입장에서는 그런 자기만 이렇게 챙기고 자기만 그 바라보고 있는 이 내담자가 그렇게 그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와 같이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하게끔 이끌어주고 싶겠지만 자기 보존은 전혀 그러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본능에서부터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격과 가치관 이런 것들을 먼저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본능적인 차원에서의 서로 어떤 케미가 잘 맞는지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성적 본능에 사회적 본능이다 그런 게 강하다 그러면 자기 보존 본능이 약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보존 본능이 제가 약하게 되니까 노후를 준비한다든가 그런 어떤 그 돈을 벌고 모은다든가 재테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상담자가 자기 보존이 강해서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면 도움을 받겠죠. 네.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성격 유형의 영향도 있지만 이 본능에서의 차이도 무척 크다는 그 사실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의식 수준입니다. 자, 본능도 그렇고 성격 유형도 그렇고 정말 나랑 다를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유형의 전혀 다른 본능을 쓰는 그런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났다 하더라도 이 상담자의 의식 수준이 높아서 그리고 정말 포용력이 좋아서 어떤 내담자든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상담자, 바로 그런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본능의 차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성격 유형의 차이도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의식 수준이 높은 이런 상담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첫째는 자기 생각을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 본능이고 만약에 뭐 이유형이다. 그래서 상담자인 내가 저처럼 봉사를 하세요. 다양한 지역 활동을 하세요. 이렇게 상대방 내담자에게 내 어떤 생각을 정답인 것처럼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담자의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듣는 쪽으로만 이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이죠. 의식 수준이 높다는 건 바로 그래서 그런 모든 면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수용하고 배려하고 조화롭게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걸 뜻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자신의 생각을 자꾸 강요하는
그런 상담자나 코치나 컨설턴트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공감대를 잘 형성합니다. 라포 형성도 그렇고 신뢰를 주는 것도 그렇고 이 공감의 에너지장을 잘 만들어서 내담자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잘 끄집어내죠. 그런데 이 어떤 공감의 에너지장이라는 것도 결국 1번과 연결이 돼서 나의 생각이 자꾸 들어갈수록 공감보다는 자꾸 부딪히고 삐그덕거리는 것들이 더 많게 되죠. 그리고 내담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에 이제 상담자인 내 생각과 다르다 보니까 그 다름에 대해서 부딪힘이 자꾸 생겨서 이제 이 내담자를 자기가 어떻게 그 좀 영향을 주고 싶은 조종을 해서 변화를 시키고 싶은 이건 작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공감의 에너지장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게 연결이 되어서 이 의식 수준이 높은 상담자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요, 대화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연스러워요. 뭔가 이렇게 강요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내 생각을 강요하지도 않고 공감이 형성된 상태에서의 대화다 보니까 굉장히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이제 막 상담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되어버리는 2-3시간을 이야기했는데도 전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지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그 소통과 공감을 잘 하면서 진행하는 거죠. 이 소통과 공감을 잘한다라는 그 밑바탕에는 내 생각과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않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담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어떤 신뢰가 형성되면서 그 남들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어떤 식의 결론에 다다르게 되느냐? 이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이러이러한 게 정답입니다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계속해서 돕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죠.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힘까지도 내담자에게 잠재되어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답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아서 실행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격려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어떤 상담자를 만나면 좋을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상담자하고 내담자가 서로 그런 성격적으로도 잘 맞는지 그리고 본능적으로도 서로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상담자를 만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받아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즐거운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상의 가치를 전하는 남자 안상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